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리플사가 새로운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위터에서 실제로 이렇게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요. 코인니스 뉴스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리플사의 트위터에서는 사인이 되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탠다드 커스터디라는 회사를 인수를 완료했다라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면요, 오늘 리플사가 스탠다드 커스터디와의 인수 계약을 체결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의 상품 제공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규제 라이센스 포트폴리오를 추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됐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리플사가 인수를 했는데,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폴리사인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오죠. 자회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는 폴리사인의 자회사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하게 된 건데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폴리사인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포괄하는 기관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핀테크 회사인데요. 이 폴리사인이라는 회사에서 두 가지 회사를 더 만듭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커스터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회사이고요. 하나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암호화폐 펀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계 및 관리하는 회사 MG 스토어버 라고 하는 회사를 두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폴리사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 폴리사인의 팀이 나옵니다. 폴리사인의 유니크한 암호화폐 핀테크 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듣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데이빗 슈얼츠가 나오는데, 데이빗 슈얼츠는 폴리사인의 어드바이저로 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그 옆에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 나옵니다. 아더브리또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리플사를 공동 창립한 사람이고, 또 XRP 레저를 공동으로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리플사의 역사에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더브리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XRP 레저 ORG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면은요, 2021년도에 XRP 레저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3명이 있거든요. 데이빗 슈얼츠, 제드 맥켈럽, 아더브리토,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아더브리토가 눈에 보이죠? 이 아더브리토가 현재 리플사에는 없지만 폴리사인에는 이름이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여기에서도 팀 멤버가 소개가 되는데 아더브리또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폴리사인 창시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더브리또가 폴리사인을 창시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빗 숄츠를 어드바이저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자회사를 창립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큰 그림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리플사와 폴리사인과 이번에 인수한 스탠다드 커스터디와는 처음부터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더브리또가 창시한 폴리사인에서 자회사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리플사가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리플사가 이 커스터디 회사를 인수한 것은 메타코가 처음이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인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수를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제한된 목적 신탁 계약과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센스는 리플사의 규제 라이센스 포트폴리오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한마디로 스탠다드 커스터디 회사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여기에서 리플사의 규제 라이센스 포트폴리오를 성장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코인니스 뉴스에서 이제 참고를 하자면요,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지난 2021년 미국에서 기관 고객 대상 디지털 자산 보관 및 결제 서비스 제공 라이센스를 취득한 바 있다. 기관 고객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보관 그리고 결제 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고요. 리플사도 미국 거의 전역에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센스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플 페이먼트를 미국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최근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리플 페이먼트는 페이팔 혹은 벤모와 비슷한 그런 페이먼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다 라고 예전에도 언급을 들었던 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리플 페이먼트하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페이먼트 구조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송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SEC 소송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과의 파트너십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플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리플사가 현재 미국 내 사업 가능한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고, 이것은 개인이 아닌 회사와 기업들을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는 해외 송금 관련된 거지만 리플 페이먼트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해외 송금이 아닌 미국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와 리플 페이먼트는 다르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플 페이먼트는 리퀴리티 허브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기업들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이에요. 리플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에게 커스터디를 제공하고 또 결제 페이먼트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리퀴리티 허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 페이먼트와 리퀴리티 허브와의 관계성이 굉장히 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는 메타코 인수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스탠다드 커스터디에서 나오는 플랫폼이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 또 리퀴리티 허브에서 나오는 플랫폼도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약간 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긴 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리플사의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는 리플 페이먼트와 리퀴리티 허브를 위한 그리고 일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대비한 인수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리플사의 초창기 인물들이 도와줘서 함께 함으로써 지금 인수가 되어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리플사가 두 번째 커스터디 회사를 인수한 이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